오늘은 로보택시 밸류에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해서 로보택시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는 무엇인지 확인하며 미래에 일론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0만 대 로보택시를 달성했을 때 이 주요 변수들을 보수적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하는 로보택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로보택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 모델에 사용되는 주요 자료 같은 경우 웨이모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웨이모의 기본 정보는 X의 파르자드님이 정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밸류에이션을 진행합니다. 먼저 주요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일론 머스크 보상안을 보게 되면 일단 시총을 엄청나게 높여야 됩니다. 모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8.5 트릴리언 달러만큼 테슬라의 시총을 올려야 되는데 단순하게 시총만 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로 하는 시총을 단계 올릴 때마다 이것과 짝을 지어서 영업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 영업성과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이 영업이익이고 또 그 밖에 짝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제품 목표인데 이 제품 목표 안에 로보택시 100만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100만 대를 운영하게 된다면 도대체 얼마의 순이익이 나오게 될까를 아주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해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보택시만으로 연간 330억 달러의 순이익이 달성 가능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 4분기 테슬라 순이익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모델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가정을 보게 되면 마일당 로보택시 매출이 1달러 미만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로보택시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인 수준으로 가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텔레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 텔레오퍼레이터의 연봉 역시 1억 4천만 원으로 상당히 높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텔레오퍼레이터가 한 번에 관리 가능한 로보택시 역시 20대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으며 그 밖에 다양한 비용 역시 웨이모 수준과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로보택시의 대당 월 비용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총 6가지의 주요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별 보험료, 월별 유지보수 수리비, 월별 전기료, 월별 청소비, 월별 기타 비용, 그리고 로보택시 대당 월별 텔레오퍼레이터 비용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텔레오퍼레이터가 아닌 로보택시 대당 한 명의 안전요원이 탑승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1년에 1억 4천만 원이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또 이 텔레오퍼레이터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로보택시의 숫자가 크게 증감에 따라서 이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살펴봤던 다양한 테슬라 로보택시 비용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월별 보험료 같은 경우 웨이모와 같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성능이 올라감에 따라서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보험비를 처리하고 이 보험 비용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지만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웨이모와 같다라는 이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월별 약 1,400달러의 보험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수리비 같은 경우 컨슈머 리포트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테슬라 차량 10년간 10만 마일 주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바탕으로 마일당 비용으로 전환을 하였으며 그 결과 마일당 약 4센트의 비용이 발생하고 월별 로보택시의 유지보수 수리비는 약 390달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기료 같은 경우 마일당 250와트 전력 소비를 가정하였으며 이때 킬로와트 시당 13센트의 전기 요금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일당 3센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이 역시 미래에는 더 줄어들게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수치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청소비 같은 경우 마일당 10센트를 적용하여서 월별 로보택시 청소비는 약 1,000불이 발생하고 또 기타 비용으로서 매월 500불
400불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텔레오퍼레이터를 제외한 월별 로보택시 총 비용은 3,600달러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텔레오퍼레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오퍼레이터 같은 경우 연봉을 10만 불 정도, 하나로 1억 4천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였으며, 이는 월별 텔레오퍼레이터 비용 8,333불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텔레오퍼레이터 같은 경우 하루 8시간, 월 평균 21.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로보택시 한 대가 운영되기 위한 텔레오퍼레이터 비용을 계산하면 매월 23,566불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시는 수치는 한 명의 텔레오퍼레이터가 몇 대의 로보택시를 관리할 수 있는지 수치인데, 현재 상황에 맞는 일로 시작을 하였고, 미래에 이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앞서 가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전체적인 비용의 대부분이 텔레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고, 전체 비용의 비율을 본다 하더라도 텔레오퍼레이터가 단 한 대의 로보택시를 감독하게 될 때 전체 비용의 86.7%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오퍼레이터가 두 대의 로보택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텔레오퍼레이터의 월별 비용은 11,700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관리하는 로보택시 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수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특정 대수를 넘기고 나면은 한 명의 텔레오퍼레이터가 더욱더 많은 로보택시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대에서 50대로 바뀔 때 줄어드는 월별 비용 같은 경우 약 100불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지만, 월별 20대에서 30대로 바뀌게 될 때는 절약하는 금액이 거의 400불 가깝게 절약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종적인 로보택시 같은 경우 이 텔레오퍼레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정하기 위해서 이 텔레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으며, 앞서 살펴본 가정에서는 텔레오퍼레이터 한 명당 20대의 로보택시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텔레오퍼레이터가 담당하는 비용 자체가 25% 미만으로 줄어들며, 처음에 한 대만 담당할 때의 비율이었던 86.7%보다 훨씬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별 23,000불이 넘게 들어가던 비용 역시 1,178불로 줄어들며 기하급수적인 비용 감소가 바로 이 텔레오퍼레이터 비용에서 성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용이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관련 엔지니어를 채용할 때 왜 개입당 주행거리를 가장 핵심 지표로 삼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는 로보택시 대 텔레오퍼레이터의 비율이 바뀜에 따라서 전체 수익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 모든 가정이 웨이모와 똑같다라는 보수적인 가정으로 진행이 되었고, 텔레오퍼레이터를 활용할 때 수익을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최소한 한 명이 세대의 로보택시를 관리하는 시점에서부터 순이익이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텔레오퍼레이터의 수치가 10에서 20으로 바뀔 때는 순이익이 의미있게 증가하지만 20에서 30으로 바뀔 때는 약 400불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30에서 40이 될 때는 증가폭이 더욱더 줄어들어서 약 150불, 40에서 50이 될 때는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들고, 심지어 1000대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100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월별 매출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지표 같은 경우 웨이모 혹은 우버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 대수와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앞서 살펴봤던 월 보험료 추정에 사용하였으며, 우버 같은 경우 고객이 우버를 사용할 때 평균 이동거리가 얼마인지, 또 손님을 픽업하기까지 빈차로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평균 시속은 얼마인지, 마일당 얼마의 가격을 손님으로부터 받는지 등의 정보가 존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보택시 같은 경우 하루 운영 시간이 16시간이다 라고 가정을 하였고, 편도당 평균 가격은 첫 시작은 우버와 똑같은 수준의 마일당 평균 가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모델 같은 경우 최대한 보수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점점 더 낮아지게 된다면 또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 동시에 시간당 총 운행 횟수 같은 경우도 앞서 살펴봤던 우버 정보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 또 로보택시 1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 대의 로보택시가 존재하게 된다면 시간당 훨씬 더 많은 운행 횟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로보택시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새롭게 고객이 호출할 때 이 고객을 픽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동 시간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데, 이 부분 역시 반영해서 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가정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로보택시 한 대는 하루에 약 500불의 수익을 낼 수 있고 한 달에는 약 15,000불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변화를 주는 부분이 시간당 총 운행 횟수가 우버 같은 경우 2.2회였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대규모로 확대가 되게 된다면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지만 3.5회로 1.3회만 더 증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우버 같은 경우 편도당 평균 가격이 14달러 9센트였는데 테슬라는 이를 5달러로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버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편도를 이용하는 손님의 총 주행거리가 5.4마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4마일을 5달러에 제공한다라는 것은 마일당 1달러도 되지 않는 가격을 손님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월별 총 수익은 8,500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스프레드 같은 경우 로보택시 대 텔레오퍼레이터의 비율을 20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편도당 평균 가격이 계속해서 10%씩 떨어질 때 최종적으로 수익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순이익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지점을 보게 되면 4달러 42센트가 되었을 때 적자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살펴봤던 비용과 관련된 주요 가정, 또 매출과 관련된 주요 가정을 적용했을 때 로보택시 운영 대수가 확장되면은 총 수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 편도당 평균 가격을 5달러로 고정을 하였으며 시간당 총 운행 횟수 역시 3.5회로 고정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로보택시 대 텔레오퍼레이터의 비율 역시 20으로 고정을 하였고, 이 경우 테슬라의 로보택시 운영 대수가 13대일 때 연간 총 수익이 42만 9천 불이 되고 운영 대수가 2배로 늘어서 26대가 되었을 때는 85만 8천 불, 또다시 2배가 되어서 52대가 되었을 때는 170만 불, 104대가 되었을 때는 300만 불, 1000대가 되었을 때는 3,300만 불, 만대, 10만대, 100만대가 되었을 때는 330억 달러의 연간 총 순이익이 달성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룬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로보택시 100만 대를 달성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지만, 이 100만 대를 달성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주요 가정을 보게 되면 모두 다 보수적인 가정이다라는 건 동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보수적인 가정을 통해서 로보택시 순이익을 계산했을 경우에도 지난 1년간 테슬라의 순이익보다 4.8배가 더 높은 순이익을 로보택시만으로만 기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 보수적이지 않은 가정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4.8배가 10배 이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며, 로보택시를 통해서 단순히 고객으로부터 받는 요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딜리버리 서비스 혹은 광고까지 활용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연간 330억 달러의 로보택시 순이익은 하한치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로보택시 100만 대 달성 시점이 당장 오늘 내일 몇 분기 안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로보택시 100만 대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주분들에게는 이를 통해서 얼마나 높은 순이익을 테슬라가 올릴 수 있는지 그 하한치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조금 부끄럽지만 객관적으로 이런 고퀄리티 오리지널 분석을 보일 수 있는 곳은 허니잼 채널이 유일합니다. 제 채널 시청자의 80%가 사실 벌써 구독자이십니다. 그런데 혹시나 20%에 해당하는 비구독자시라면 구독을 부탁드리고, 벌써 구독자시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을 더욱더 즐겁게 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